최고의 수학 강의, 나를 수학해 매스미입니다. 네, 수능시험과 모의고사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고2 과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수함수 관련된 문제 4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같이 보시죠. 자, 135 이하의 자연수 m, 그리고 9 이하의 자연수 n이 있는데요. 이 두 수를 가지고 만든 저 숫자가 자연수가 된다고 할 때 이걸 만족시킬 m과 n을 구하고 그때 m 플러스 n의 최대값을 알아보시오. 그러니까 m과 n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최대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일단 지수로 바꿔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3제곱근 안에 2 곱하기 m이 들어있죠. 이것은 2m의 3분의 1제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제곱근 안에 n 세제곱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n의 2분의 3제곱입니다. 그렇죠? 자, 이 두 수를 곱해서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써볼게요. 2m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n의 2분의 3제곱이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연수가 되려면요. 결국 지수의 분모에 해당하는 것이 약분돼서 자연수가 되도록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2m의 3분의 1제곱에서 결국 이 m이라는 수가 뭔가의 세제곱이 돼야지만 3분의 1제곱 할 때 3이 약분되면서 자연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m이라는 수가 뭐가 돼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수의 세제곱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앞에 2가 있잖아요. 그럼 2의 1제곱이니까 m이 2의 제곱, 즉 4만 포함하고 있다면 2 곱하기 4가 8, 즉 2의 3제곱이니까 이것도 3과 약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m은 4 곱하기 a의 세제곱 형태의 숫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일일이 경우의 수를 찾는 거예요. 자, 어떤 수의 세제곱은요. 1의 세제곱은 1이고요. 2의 세제곱은 8이 있고요. 3의 세제곱은 27, 4의 세제곱은 64, 5의 세제곱은 125죠. 뭐 더 진행하겠죠. 하지만 m이 135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 알아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 4배한 4a 세제곱은요. 정말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그래서 1에다 4를 곱하면 4고요. 8에다 4를 곱하면 30이고요. 27에다 4를 곱하면 108이고요. 64에다 4를 곱하면 256이죠. 자, 125에 4를 곱하면 아마 500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m이 135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4와 32와 108이고요. 이 중에서 최대값, m의 최대값은 108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n의 2분의 3제곱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n은 어떤 수여야 될까요? 네, 분자 3제곱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결국 분모인 2분의 1의 그 2와 약분이 되는 제곱수가 돼야지 결과적으로 자연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n이 어떤 수의 제곱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의 제곱, 그리고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인데요. 네, 문제에서 n의 경우는 9 이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될 수 있는 n은 결국 1이나 4나 9 이하니까 9까지 포함되겠죠. 이 중에서 n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9군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 m 플러스 n의 최대값은요. m이 108일 때 그리고 n이 9일 때니까 이 두 수를 더해서 1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참 길고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문제에서 주고 있는 기본 공식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여기서 P값이라는 게 비행기에서 항력을 이겨서 등속 수평 비행을 하는데 필요한 필요 마력이라는 단위라고 하네요. 말은 어렵지만 우리가 필요 마력을 학습하려는 게 아니라 P값을 구하는 공식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값을 구할 때 150분의 1, K 이런 건 상수고요. C는 항력 계수,
그리고 V는 비행 속력, 그 다음에 S는 비행기 날개 넓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비행기가 A라는 비행기랑 B라는 비행기 두 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비행기의 필요 마력 값이 1대 3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식으로 표현할게요. A 비행기의 필요 마력을 PA라고 쓰고요. B 비행기의 필요 마력을 PB라고 쓰면 PA 대 PB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라고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면요. 결국 PB 값이 루트 3 곱하기 PA라는 관계가 성립해요. 자, 이거 하나 일단 이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또 추가로 주고 있는 것은 두 비행기의 날개 넓이의 비율이 1대 3이래요. 아까 날개의 넓이를 S라고 표현하니까, 자, A 비행기의 날개 넓이를 SA라고 하고요. B 비행기의 날개 넓이를 SB라고 표현해 보면 SA 값 대 SB 값의 비율이 1대 3이라는 거죠. 역시 그럼 내항과 외항을 곱하면요. SB 값은 3 곱하기 SA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 비행기의 필요 마력부터 한번 써볼게요. PA라는 값은 자 150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C인데요. C라는 값, 항력 계수는 두 비행기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C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속력의 세제곱이니까 자 A 비행기의 속력을 VA라고 나타내 볼게요. VA의 세제곱 곱하기 A 비행기의 날개 넓이입니다. 그리고요. B 비행기의 필요 마력 PB는요. 아까 요 식에 의하면 루트 3 곱하기 PA와 같은데요. 공식에 넣어보면 150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C까지는 동일하고요. B 비행기의 비행 속력을 VB라고 표현하면 그거의 세제곱 곱하기 SB인데요. SB 대신엔 요걸 넣을 수 있죠. 3 곱하기 SA 이렇게 넣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PA만 남기려면 루트 3분의 1을 이쪽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PA 값이니까 이 값과 동일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양쪽이 같다라고 놓고 약분할 걸 약분해 볼게요. 자, 150분의 1 약분이 되고요. 상수 K도 똑같습니다. 항력 계수 C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약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SA도 똑같이 약분됐습니다. 그럼 뭐만 남죠? 자, 남는 것만 써보면 좌변에선 A 비행기의 비행 속력의 세제곱이 남고요. 이퀄 우변에선요. 루트 3분의 3, 즉 루트 3 그리고 B 비행기의 비행 속력의 세제곱이 남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관계를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 B분의 VA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양변을 VB의 세제곱으로 똑같이 나눠줘 볼까요? 그러면 VB분의 VA의 완전 세제곱 형태가 되는 거고요. 우변에서는 이렇게 약분되면서 루트 3만 남았죠. 루트 3이라는 건 지수로 나타내면 3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VB분의 VA만 남기면 양변을 똑같이 3분의 1제곱 하면 되니까요. 3의 2분의 1제곱에 3분의 1제곱이므로 3의 6분의 1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정답 1번입니다. 네, 3번 문제 같이 보시죠. 두 실수 A, B에 대해서 12의 A제곱이 16이고요. 3의 B제곱이 2다. 이런 관계일 때, 자, 이것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중요한 건 2의 A분의 4 마이너스 B분의 1제곱이니까 저 A분의 4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값이 얼마가 나올지를 우리가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힌트를 좀 변형시켜 보죠. 12의 A제곱이 16인데요. 16은 2의 4제곱 아닙니까? 자, 여기서 양변을 똑같이 A분의 1 제곱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12가 되고요.
우변은 2의 a분의 4제곱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바로 우리 문제풀이에 필요한 요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변형해 보죠. 3의 b제곱이 2인데요. 양변을 똑같이 그럼 b분의 1제곱하는 거죠. 그럼 좌변은 3만 남고요. 우변은 2의 b분의 1제곱이 됩니다. 역시 이렇게 변형시켜 보고 났더니 b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한 이런 형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힌트 변형시킨 걸 1번식, 두 번째 힌트 변형시킨 걸 2번식이라고 하면 a분의 4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이것은 지수끼리 빼기가 된 거니까 결국 1번식을 2번식으로 나누기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12와 3을 나눈 값인데 우변을 보면 똑같은 및 2에 대해서 a분의 4에서 b분의 1이란 지수를 뺀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12 나누기 3은 4이기 때문에 결국 2의 제곱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이 값은 결국 4가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만약 이 문제에서 a분의 4 마이너스 b분의 1 값만 요구했다면 이건 지수값만 요구한 거니까 2의 제곱에 2가 답이 되겠죠. 네, 4번 문제입니다. y 콜 2의 x-a제곱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아래와 같다. 상수 a, b를 구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잠깐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간단히 보면 자, x축, y축이 있을 때요.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죠. 뭐죠? 네.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 함수가 되고요. 만약에 밑이 1보다 작다면 이렇게 감소 함수가 됩니다. 다만 밑은 1보다 작더라도 양수만 생각하니까 0부터 1 사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1보다 작냐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밑의 크기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증가 상태이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크다는 건데 식에서 밑이 2로 주어졌으니까 뭐 자명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프 모양의 증가 감소 그 문제는 아니고요. 평행 이동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 그래프에서 X축이 점근선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X축과 가까워하는 지지만 만나지는 않죠. 그래서 X축이 점근선 역할을 하는데, 즉 X축이란 것은 식으로 표현하면 y equal 0이라는 직선인데요. 지금 문제에 주어진 점근선은 y equal 3이 점근선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y equal 3이 됐다는 건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주어진 식 y equal 2의 x-a 플러스 b에서 바로 이 b라는 숫자가 y축 평행 이동을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b의 값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주어진 지수함수가 2의 x-a제곱 플러스 3까지 됐고요. 이제 남은 미정계수는 a인데요. a를 구하기 위한 힌트를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요 점입니다. 요 점 좌표가 3,5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저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3,5라는 점을 지나니까 3,5를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에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3-a제곱 플러스 3이 y값 5가 나온다. 그러면 2에 3-a제곱이 2가 됩니다. 2라는 건 2의 1제곱이니까요. 3-a가 1이죠.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a는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2고 아까 구했던 b는 3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지수함수 단원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로그 함수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